자, 이번 시간에는 74페이지에 있는 이 계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책 교재는 74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 개인은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크게 구분할 때 이제 분류, 종류를 구분할 때 여기 나오는 종합소득과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가 이번에 신고할 대상은 아니고 종합소득에 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의 소득 자체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종합소득 내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물론 사업소득 내에도 이전에 봤던 사업소득 내에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도 주택 임대소득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러니까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져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어져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에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득 금액을 구해서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각각의 소득 금액들을 더해서 이 합계 금액인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나와 있는 소득 공제를 차감하는 거예요. 소득 공제에 보시면 이 나오죠. 기본 공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같은 이런 각각의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그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어지는.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게 종가세는 가격, 그러니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종량세는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당 얼마면은 그 킬로그램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리터당 얼마면 리터가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종합소득은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 6%부터 38%까지. 지금은 현행 2017년 현재는 2017년도는 세법이 개정돼서 40%까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신고해야 되는 2016년 기속 종합소득세는 38%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기속까지는 아직 40% 세율이 없기 때문에 6%에서 38%까지 세율 구간별로, 그러니까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0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800만 원까지는 15%, 4,800만 원부터 8,800만 원, 8,800만 원에서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지는데,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세액을 곱해서 계산되어 나와진 세액이 되는 거고, 이 세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은 각종 정책적인 내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액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세액 공제하고 감면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의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유도할 목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세액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더 세분돼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소득 근로했던 자녀 소득 공제 내역이 세액 공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랄지, 연금계좌 세액이랄지, 특별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특별세액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항목별로 이제 보험료,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 공제를 해주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 간편양모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 같은 걸 해주겠죠. 이것도 역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려고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런 세액 공제나 감면을 차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회사의 그 각종 그 가산세, 그러니까 정책에 위배되는 내역을 했을 때는 신고를 잘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랄지 보고 불성실 가산세랄지 각종 증빙불비 가산세를 더하면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감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기납부세액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해요. 전년도 소득에 대비해서 그 반절 금액을 중간 예납을 하고 또 혹은 원천 납부세액,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같은 그러니까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사업에 탄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해야 돼요. 혹시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수시부가세액을 부과하는데 중간 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먼저 납부했던 기납부라는 것은 이미 기자예요. 이미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에서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플러스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마이너스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환급할 세액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인 과세 체계에 대한 틀을 여러분들이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잘 해보시고 경력이 되신 분들은 이런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지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결산이나 조정을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수하기 쉬운데 이 체계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세부 내역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차이를 또 잠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